컨트롤함하고 로어함을 교환했고, 뭐 보니까 정품은 아니고 OEM 제품을 교환하셨고요.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전인데 지금 시간은 8시 11분입니다. 날씨가 엄청 화창하죠. 오늘은 대구로 갈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렉서스 LS460 롱바디 모델입니다. 오늘은 법인에서 차를 구매하는 것인데 사실 숏바디 모델을 위주로 봤는데 차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LS460도 그 많던 차들이 매물이 점점 줄어가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까지 가야 하는데요. 대구는 도로비가 비싸기 때문에 스파크로 갈 생각입니다. 스파크. 네. 스파크 진짜 오랜만에 탑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파크 시동 좀 걸어놓고 가방도 좀 꺼내고 짐이 많아요. 짐이 많아. 항상 갈 때마다 한 짐씩 챙겨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동은 잘 걸리네요.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저희 집에서 대구 에멀드까지 가는데 113km, 도착 예정 시간은 9시 36분입니다. 차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이 부드러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점에 있는 차가 바로 LS460 그리고 LS4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S430과 LS460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자동차다라고 볼 수 있죠. LS430이 LS460의 전신 모델이니까. 그래서 일단 글쎄요,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그러면 LS430과 460 중에 어떤 차가 더 좋느냐, 어떤 차가 더 편하냐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후속 모델인 LS460이 당연히 조금 더 좋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제 LS430이 갖고 있는 아주 장점이 있는데, 엔진만 보자면 출력을 제외하고는 LS430이 가지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더 정숙하고 좀 더 부드럽습니다. 차가, 엔진이. 나머지야 당연히 후속 모델이 좋은 거고요. 편의사양이나 그 다음 차대가 가지는 신뢰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당연히 LS460이 좋고, LS430은 그 특유의 정말 정숙성. LS460이 좀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차라는 느낌이라면 LS430은 그냥 엔진이 좋은
차량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LS430, 460 각각의 이제 매력이 있는 차지만, 그래도 이제 출시된 지 LS430 같은 경우는 연식이 이제 뭐 2002년부터 출시되었으니까요. 저 뒤에 뭐 철판이 떨고 있네. 사실 출시된 지 매우 오래된 차량이죠. 그래서 사실 LS430을 살 때 조금 완전히 이제 관리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정비에 시간적인, 금전적인 에너지를 할애해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LS460도 마찬가지로 정비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차량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LS460도 출시된 지가 10년이 이제 넘은 차량이고, 또 주행거리도 다들 중고 매물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10만 킬로대 후반, 정말 주행거리가 짧다면 10만 킬로대 초반, 정말 많은 차들은 20만 킬로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차를 사셔가지고 20만 킬로가 약 20만 킬로, 10만 킬로 후반, 뭐 20만 킬로를 넘기는 경우도 많고, 정말 잘 타셨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검증된 차량이면 확실합니다. 잘 타셨습니다. 큰 문제 없이. 문제가 있는 분보다 문제가 없는 분이 훨씬 더 많고, 뭐 그거는 국산차도 마찬가지죠. 문제없이 잘 타오셨는데, 이제 그 차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합들, 그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예를 들면 에어 서스펜션, 그 다음에 전자식 액추에이터 타입의 브레이크, ABS 액추에이터, 하이드로백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자식 요 조향장치, 저 밑에 여기 칼럼 밑에 쭉 밑에 샤프트 밑에 그 렉 앤드 피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그래서 그 뭉치거든요. 패키지 아세이. 그래서 그 전자식 오무기어라고 하는 그 스티어링 렉, 전자식 스티어링 렉이 또 한 번씩 경고등을 띄웁니다. 그러면 전자식 스티어링 렉은 대략 재생으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받고 있죠, 정비소에서. 그리고 ABS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뭐 싸게 수리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100만원대 정도의 정비 비용을 들여야 하는 차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개당 신품으로 한 170만원 내외 하는 고가의 부속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를 10년 이상 사용하고 혹은 10만 킬로대 후반 혹은 20만 킬로대 정도면 그 기대 수명을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난다면 의뢰이 정비를 하고 타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LS430을 포함한 LS460은 더더욱 운용하기가 힘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LS460, 430을 탈 때는 그 수리비를 염두에 두고 예산에 염두에 두고 구매하여야 하는 차량이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차가 아니다. 또 충분히 내가 그 정비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아주 높은 만족도로 그 이상의 가치를 되돌려줄 차량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가 이제 그 정도 되면 보통 이제 냉각계통의 그 흐름, 우리가 이제 냉각수가 있죠. 냉각수가 있고,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엔진 블럭을 돌면서 순환이 되는데, 그 순환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연결고리의 과정, 어떤 경로, 어떤 파트들이
오염이 된다든지 막힌다든지 해가지고 냉각수 순환이, 즉 냉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오래된 차, 주행거리 많은 차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냉각 라지에이터의 열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바꿔야 되겠죠. 혹은 터진다든지 냉각 라지에이터가 크랙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 호스들이 오래 써가지고 이제 이게 자꾸 열을 먹는 거니까요, 경화가 되거나 혹은 타는 동안은 이상이 없는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탄성을 잃어가지고 다시 끼울 때 조금 약간 힘줘서 뭘 벌리다 보면 깨져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이제 10만 킬로가 넘고 10년이 넘은 차들은 의뢰히 차를 한번 정비를 할 때 냉각계통도 한번, 예를 들어서 라지에이터 같은 경우는 교환해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그 파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지에이터 상하 호스 관련 그런 부품들 이런 거는 당연히 교환해 줘야 되고, 뭐 소모스탯이라든지 혹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환하고 타주는 겁니다. 교환하고 다 소모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크게 보면 LS도 마찬가지로, 와, 저 차 머플러 구멍이 4개네요 4개. 와우. 아무튼 LS를 만약에 차를 구매한다면 고려하셔야 될 게, 정리를 해서 얘기해보면, 에어 서스펜션은 구매 당시에 컨디션을 보고 사겠지만 이제 10만 킬로 후반 혹은 20만 킬로 정도 찬 차는 이제 기대 수명이 다 해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어떤 임계점이 되면, 때가 되면 교환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ABS 액추에이터는 그냥 그 운전 습관에 따라서 그 수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고장나면 고치면 됩니다. 싸게는 100만원 언더로 고칠 수 있고, 뭐 센터는 한 17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그렇고 스티어링 넥도 고장이 안 나는 차도 있고 고장이 나는 차도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전에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ABS 액추에이터라든지 혹은 그 전자식 스티어링 렉은 사전에 조금 진단하기가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오너라면 조금 그 증상이, 예를 들어서 페달에서 느껴오는 진동이 좀 잦아진다든지 혹은 그 브레이크에 압을 줄 때 약간 액추에이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약간의 전조 증상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오너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보러 갔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제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사고 뭐 이런 거야 뭐 기본적으로 중고차 보면서 보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냉각계통에 이 차가 약간 문제가 있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냉각수의 양이 조금 밑에 로우 레벨에 좀 가까이 가 있다. 그러면 그 차는 냉각수가 약간 안에서 먹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엔진에 그 팔기통인데요. 팔기통에 그 파츠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냉각수가 흐르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의 제일 엔진의 윗부분에 그 거북이 등껍질 같이 생긴 그 커버가 있고 거기 가스켓이 있습니다. 그 가스켓이 문제가 이제 경화가 돼 가지고 엔진 오일을 먹는 혹은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각수, 라지에이터, 냉각 그 라인들 이런 거를 한번 좀 오버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냉각계통은 오버홀 하는데 라지에이터를 교환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냉각계통의 정비를, 예방 정비를 잘 못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데미지, 엔진이 열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적이 커지게 되죠. 엔진이 쉽게 말하면 한번 열을 먹어서 한번 굽히면 변형이 오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기밀이 떨어져 가지고 뭐 헤드가 제 기능을 못 한다든지
뭐 혹은 피스톤이 열 먹어가지고 뭐 피스톤이 녹아내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엔진 오버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냉각계통은 조금 봐서 이제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이상이 없더라도 정비소에서 엔진 오일 교환을 하러 들어간다든지 혹은 정비소에 소모품 점검을 할 때 유의 깊게 한번 보고 이상이 약간의 징후가 보이면 과감하게 그냥 다 털어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 비용들이 대략 적게는 한 돈 100만원부터 많게는 한 500만원까지 아니면 한 700만원 정도 또 들 수 있는 차죠. 그런 차입니다, LS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그렇게 들였다,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 뭐 600만원 돈을 들였다, 그러면 또 폐차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LS가 뭐 07년에서 한 09년 정도 되는 차는 시세가 뭐 1000만원 언저리부터 뭐 한 15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도의 정비 비용을 장기적으로 드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는 곳은 항상 대구 갈 때마다 지나는 창녕입니다. 경남 창녕. 창녕도 되게 맑은 고장입니다. 맑은 고장. 보통 부산에서 대구를 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신대구 고속도로를 쫙 가로지르는 밀양, 청도 이쪽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약간 서부 경남을 통해서 창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대구로 가느냐 서대구로 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만약에 차를 출고한다, 오늘 두 대를 볼 거거든요. 차를 대구에서 두 대를 볼 텐데요. 이제 저한테 이제 LS460 문의를 많이 주시고, 또 저로서도 LS란 모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체험엔 출고할 때 대구에서 본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장에 LS460이 있었고, 그 차는 제가 어느 정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 차 상태를 보고 또 나머지 차 상태도 보고, 주행거리는 거의 2배 가깝게 날 만큼 차이가 나는데,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큰 차이가 아니라면 주행거리 짧은 차를 구매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또 차라는 거는 또 직접 보면서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죠. 그 전체적인 아우라, 느낌, 첫인상, 그 다음에 감성적인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다 한번 체크해보고, 두 대 중에 더 나은 거를 출고를 해서, 목적지는 대전입니다. 대전으로 차를 가져다 드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 비가 오고 나서라서 그런지 정말 날씨가,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에 어울리는 그런 날씨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날씨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힐링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경관이 좋은 곳에 좋은 날씨를 보고 많은 것을 감동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와 또 좋은 고장을 지날 때 얻는 그런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행복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날씨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구름도 오늘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그런 구름들 많이 보이네요. 네,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서대구 공단 인근인데, 여기에 커다란 매매 상사인 대구 에멀드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습니다. 실내 매장이고, 대구에서는 가장 큰 매장이죠. 예, 가장 큰 매장입니다. 차들도 많고 수입차도 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보통 실내 매장이 있는 곳이 수입차들이 좀 많죠. 그리고 보면 좀 환경이 좋은 데는 고정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죠. 차량 가격이 비싸다 뭐 그런 편보다는 내고가 좀 박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운영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모든 경제 논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잘 차려놓고 있으면 그만큼 뭐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커다랗게 하는 데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직원이 많은데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오늘 차를 가지고 오니까 편하다. 차 안 가지고 오면 여기 은근히 조금 먼 곳이거든요. 대구는 전기차도 많습니다. 대구는 뭐 지원금도 많은 지자체 중 하나이고, 또 지자체 중에서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전기차가 많은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인프라, 즉 공공충전시설이 다 무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건 생각보다 꽤 큰 메리트죠. 충전 요금이 무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두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인데 일단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 차는 좀 너무 험합니다. 네, 너무 험합니다. 관리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일단은 차가 험합니다. 이런 차는 패스. 네, 첫 번째 차를 보고 두 번째 차를 보고 가는데, 두 번째 차는 너무 험합니다. 험해. 저 정도 급의 차는 보통은 뭐 정비할 때를 조금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차를 험하게 타진 않는 차거든요. 저런 차를. 근데 너무 험합니다. 뭐 도어의 몰딩이라든지 뭐 실링이라든지 뭐 스트랩 이런 거에서 보니까 너무 험하고, 또 외관도 판금 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도막 측정기 찍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상태가, 이런 차는 조금 이제 구매를 만료하고 싶은 약간 차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런 차는 그래도 좀 때깔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때깔이 나야죠. 그래서 첫 번째 차는 제가 카메라 들고 찍어 보진 않았지만, 아까 좀 시간 관계상 그냥 이제 폰으로 고객님한테만 사진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 차는 누유는 있습니다. 누유. 헤드 잠바 가스켓으로 보이는, 그쪽에서 보이는 누유가 밑으로 이제 밑에 멤버 프레임이죠. 서브 프레임 멤버까지 조금 이제 묻어 보이는 현상은 있는데, 일단 로어암 교환되어 보이고, 그 다음에 한쪽 쇼바가 미세하게 그 오일이 흘러나온 게 쇼바에서 흘러나왔나 싶기도 한데, 뭐 일단은 뭐 고객님도 차는 수리하고 타는 것이다 라는 그런 통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 베이스가 나쁘지 않은 차를 차라리 정비를 해서 타시는 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첫 번째 차를 보러 가서 시운전도 해보고 리프트 점검도 해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일단 가서 차를 좀 먼저 제대로 보고, 또 점심시간 걸리면 리프트 점검 못 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사진 촬영은 다 했는데 07년 1월 출고된 차량이고요. 거의 뭐 초기형이죠. 롱바디 4인승입니다. 주행거리는 20만 좀 안 됐던데 20만 킬로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냉각수하고 이런 거 제가 좀 시켜야 되겠다. 냉각수는 괜찮고, 이게 좀 약간 냉각수가 그거하는 차가 있거든요. 네, 급하게 출고를 진행합니다.
자세하게 가면서 좀 얘기를 하고. 네, 일단 이 차는 2007년 몇 월 달이었지? 2007년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03,097km입니다. 롱바디 모델이고요. 지금 뭐 여러가지 지금 에어컨도. 유리님께서요, 이효리인가요? 아니고요. 망고 엄마님 박정현 주셨고요. 8호. 일단 이 차는 히타를 잘 봐야 되는 차량입니다. 히타. 왜냐면 냉각수를 좀 먹어서 없어지는 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 히타 잘 나오고. 이 차는 지금 오일은 좀 비치는 편입니다. 오일은 비치는데 일단 고객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셨고 또 차고 역시 잘 돼. 그다음에 리어 블라인드. 문제 없이 잘 되고요. 여기 지금 요 내장재가 도망이 가가지고 없고 그런 것도 당연히 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되는 거는 같은데 지금 메모리가 없는지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혼자. 문제가 없고, 스티어링 열선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되는 거 잘 되고, 도어라 네, 그냥 이 차는 지금 가격이 지금 1,000만원 안 되게 거래된 차량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좋은 차다라고 차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차고. 네, 통풍 시트 잘 나오고요. 열선 시트 확인하는 동안에 밖에 지금 차고를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고 쑥 올라갔죠. 지금 이 차는 앞에 좀 오늘 여러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이런 앞뒷도어도 잘 작동하고요. 보자. 전반적으로 휠의 상태도 괜찮고, 타이어는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 못합니다. 어디 갔지? 보면 전반적으로 저 오른쪽 뒤 판금이고요. 이쪽은 직거, 오른쪽 뒤왼자 판금입니다. 직거, 이것도 딱히 도장이 없습니다. 네, 이거 판금이고 왼쪽 뼈는 다 판금 도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쪽도 판금이죠. 이거 네, 열선도 잘 먹습니다. 네, 앞뒤 모두 3mm 정도 타이어는 한번 당분간은 쓸만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 차는 밑에 하부 누유는 있습니다. 누유는 있는데 보면 컨트롤 암하고 로우 암을 교환하셨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컨트롤 암하고 로우 암을 교환했고, 뭐 보니까 정품은 아니고 OEM 제품을 교환하셨고요. 오늘 리프트 점검을 못했어요. 근데 밑에 누유는 있습니다. 누유는 있고, 뭐 고객님하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차의 청결도나 뭐 차의 깔끔한 수준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당연히 이제 차급에 맞게 전동식이고요. 트렁크가 많이 넓지는 않죠. 아주 좁죠, 차 크기에 비해서는. 그리고 오늘 사실 영상이 일단 가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엔진의 현재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4인승 롱바디 모델인데, 4인승 롱바디 모델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착자감이죠. 착자감입니다. 시트를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프론트 시트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프론트 시트를 눕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님 모드로. 지금 이게 다리가 올라오거든요. 회장님 모드. 좋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할 수도 있죠. 시트가 밀려오고, 이 녀석도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사실 패밀리카로서 혹은 회장님, 말 그대로 회장님 차죠. 아주 좋은 것 같고, 통풍 시트, 모두 다 작동하고요. 뒤에도 에어컨이 잘 되고, 여기서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거 틸트, 이거 온오프가 되는군요. 안에 여기 냉장고가 없네. 여기 DVD가 있고. 잘 됩니다. 엉따 잘 돼. 덥다. 꺼야지. 오케이, 엉따 잘 되고요. 에어벤트는 위에도 있고, 여기 지금 바람 나오거든요. 여기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 당연히 이런 거는 오토죠. 정말 안락합니다. 정말 안락하고 정숙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출발합니다. 정신없어. 정신없어. 진짜 정신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정신없었고, 자동차 검사가 2021년 1월이네요 2007년 톨드 2007년 1월 달에 1월 8일날 출고된 차량이고요. 일단 사고는 본넷 교환, 나머지는 사고는 교환은 없는데, 일부 요쪽 왼쪽 면으로는 좀 재조장 혹은 판금이 있고, 또 오른쪽 뒤쪽 펜더, 그 다음 도어 하나 정도 방금 도장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연식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그냥 좀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행거리는 20만 3천 킬로를 지금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일단 목적지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목적지는 대전이고요. 가다가 지금 기름도 넣고 이제 롱바디 차량이고 이 차는 신차 가격이 매우 비싼 차죠. 그래서 지금 중고가 이 차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차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기름 3만원 주유하였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갔네요. 일단 이 차는 2007년식, 그러니까 이 차가 이 500m 부산 개천, 모델이 나오는 오른쪽에 고속도로 초기형 버전입니다. 초기형 버전. 롱바디 모델이고 이게 신차가가 아마 1억 한 3천이 넘을 거예요. 1억 3천이. 말 그대로 회장님 차고 아까 보셨겠지만 뒷좌석 시트가 다양한 구성으로 뭐 잠시 오로지 후 오른쪽에 뒤에 고속도로 입구 VIP를 위해서 이쪽이 아니다. 아 미치겠다. 이쪽이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네. 정신없는. 이 차가 제가 이제 리프트 점검이나 이제 아까 막 관련 이렇게 계약 과정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판매자분께서 좀 상황이 있으셔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밑에 확인을 했고 이제 오일이 비치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1000만원 언더에 거래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행거리도 있고 지금 이 차가 이제 밑에 이제 로우암은 교환을 해 놓았거든요. 근데 쇼바는 아직 쇼바가 뭐 터져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쇼바가 이제 수명, 그러니까 이 차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점은 비교적 깨끗한데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엔진 미미, 엔진 마운트가 조금 이제 수명이 다 돼 갑니다.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미 떨림이 좀 타고 들어온다는 점과 그리고 하체가 뒤쪽에 이제 그래서 약간 좀 하체 잡소리가 좀 올라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잡소리는 스테빌, 그러니까 링크 부싱과 그 다음에 쇼바가 에어 쇼바가 노화가 되었을 때 나오는 잡소리는 부싱 소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차가 이제 요철 잔진동이 있을 때 차가 털리는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쇼바입니다. 쇼바 수명이 에어 쇼바가 수명이 다 되어 가는 쇼바들이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만 킬로 된 대형차를 구매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고 구매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상태가 안 좋으면 수리를 하고 타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님은 그런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출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LS460은 1000만원 이하짜리 차는 다 이 차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겁니다. 이 차보다 상태가 더 좋은 차들은 여기서 200만원, 300만원이 더 비싼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출발해 올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이제 100% 차는 당연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괜찮은 차를 사서 소모품 하체라든지 하체 쓰면 무조건 소모품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 미미 소모품입니다. 오일류 당연히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뭐 누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유도 당연히 세월이 있는 차는 당연히 누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간다는 것을 어이구 사고가 크게 났네. 와 화물차하고 아우디 A6하고 사고가 크게 났네. 안 다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간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LS460들이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타는데
돈을 안 들이고 난 탈 수 있는 LS를 구한다, 그런 차가 없습니다. 돈을 들이고 타야 됩니다. 그래서 500m 부산 대전. 그런 것은 LS를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어서 이렇게 서울, 말씀드리고 방면 싶습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시세를 보이는 LS는 무조건 이 차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경부고속도로 올렸습니다. 일단 이 차는 뒤에 리어 쇼크의 압이 정확하게는 압이 아니고 리어 쇼크의 반발력이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돈을 들여서 교환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차량입니다. 대신에 이제 쇼크의 상태가 많이 노화가 진행되어 간다는 것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10년이 넘은 또 20만 킬로를 탄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지금 100km에서 올라오는 피드백, 그 다음에 제동 혹은 가속에서 별다른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겠고 100% 컨디션의 쇼바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네, 일단 이 차는 고속 안정감은 매우 양호합니다. 고속 안정감은 매우 양호하고 미션의 상태 괜찮고 엔진의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체도 당장 손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이제 지불한 차량의 가치를 충족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을 정비를 당연히 하고 타야 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충족한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하체 부싱, 하체 로우암이나 부싱 말고 이제 쇼바, 에어 샥의 노화가 진행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에어쇼바가 이제 에어쇼바 안에 이제 공기하고 기름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이 빠지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딱딱해집니다. 쇼바가 이 반발력이 떨어지는 거죠. 반발력이. 그래서 그 노면 추동성이 조금 떨어져요. 오래된 쇼바들은 추동성 이런 것들을 다 노면을 충격을 흡수하면서 로드 홀딩,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퀴가 지면에 쫙 굴곡을 타고 넘어다니면서 이 바퀴의 접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게 제가 없어서 끊겼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적절한 이제 탑승객으로 하여금 노면의 충격을 적절히 흡수해서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게끔 그런 안락감, 승차감 제공을 위한 현가, 잠시 후 대한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냥 충격 없이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에어쇼바가 수명이 좀 다 되어 가면 이런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능력들이 떨어지는데 이 차는 지금 현재 약간 잔진동이 있는 불규칙한 바운드에서는 그런 쇼바의 노화 현상이 느껴지고 대신에 이제 이런 쭉 뻗은 도로에서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이 차의 용도를 고려해 보면 그 용도를 충족하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뭐 누유라든지 혹은 뭐 이런 쇼바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굳이 정비를 하자면 이제 누유를 좀 잡고 누유가 이제 다발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차를 뜯다 보면 누유가 여기저기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사실 누유 작업은 엔진을 뜯고 하는 분해하고 하는 그런 공임이 비싸서 그렇지 누유는 그냥 결과적으로 실링, 가스켓
뭐 리데나 뭐 이런 류의 부품들을 교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속이 비싼 건 아닙니다. 다 공임이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이제 단골 카센터가 있다면 그런 단골 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는 센터를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체는 정 안 되면 하체 뭐 재생으로 하든 아니면 신품으로 하면 좋겠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적당히 쇼바는 재생으로 교환하고 타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안 좋은 쪽만, 터진 쪽만. 100km 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차피 이 차 뭐 가성비로 타는 타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수리해가지고 타려고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후 100km 과속 단속 만족스럽습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푸르고 푸르르다 그런 표현이 있다가 어울릴 것 같고, 오늘 초복이거든요. 초복. 500m 100km 과속 단속 지금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연비 리셋을 했는데 에버리지 6.9리터 per 100km, 즉 잠시 후 100km 가는데 6.9리터가 된다. 그러면 연비가 14km 정도 되는 거죠. 연비 좋습니다. 연비는 차량의 이제 특히 파워트레인의 척도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비 뭐 차 엔진 컨디션이 좋다는 의미고, 지금 이 쇼바는 생각해 보니까 다 그렇네요. 지금 체험여행 같은 게 이런 전자 혹은 에어 쇼바를 사용한 차들 중에서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차는 똑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10만 킬로 전후에 쇼바를 한 번씩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참고 타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쉐어 쇼바 적용된 대형차의 이 중고 매물들은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조금 좋고 조금 안 좋고 차일 뿐입니다. 네, 지금 목적지는 21km 남고 서대전 방면으로 서대전 IC 맞나? 지금 IC 진출은 2.6km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연비는 7.1, 약 13km 후반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엔진과 미션 마운트, 정확하게는 이제 엔진 마운트가 조금 더 진동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운트류를 교환하고, 뭐 정리를 해보면 저라면 일단 마운트, 그 다음에 20만 킬로니까 그냥 작업하는 김에 노유 가스켓 작업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 교환하고, 그리고 뭐 워터펌프 같은 거, 텐셔너 같은 거 컨디션 봐서 교환하고, 라디에이터도 컨디션 보고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누유 뭐 작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들여서 교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이 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뭐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쇼바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에어 쇼바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터지면 이렇게 좀 딱딱해지는 거는 그냥 감안하고 타야 됩니다. 터지면 교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좀 약간 쇼바가 약간 이렇게 좀 딱딱해져 있는 것을 못 참겠다 하면 교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생품도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70에서 한 9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개인의 경제적인 역량에 따라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1km 100km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만족도는 아주 좋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네, 여기는 안영 IC 처음 와보는 곳이다. 앞에 770 엉덩이가 멋지네요.
연비 6.9. 연비 좋은데. 제가 이 LS460을 뭐 여러 대 정말 많이 타보지 않습니까? 차마다 다 달라요. 느낌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차마다 느낌이 다른 차도 많지 않은데, 이게 가장 특징은 차마다 승차감이 다릅니다. 이 쇼바의 압이 좀 다르고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 대전까지 도로비가 8,300원이네요. 여기서 목적지는 2.4km. 여기 약간 대전에서 약간 외곽 쪽이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마운트는 조금 아쉽다. 조금 진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엔진의 진동이 차체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속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운행을 하면 잘 모르겠는데, 속도가 저속으로 될수록 조금 더 그런 증상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1k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쇼바도 말씀드린 대로 쇼바를 뭐 교환하거나 바꿔야 될 상태는 아니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좋은 차와 그렇지 못한 차, 방금도 약간 이런 식으로 충격이 좀 세게 들어와요. 그게 진짜 말씀드린 대로 이 에어쇼바가 조금 이제 오래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전형적인 증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어쇼바 타입의 차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타봤기 때문에. 뭐지? 저 공사를 하나? 예전에 제가 한번 왔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 차에 느낀 점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쇼바가 20만 킬로를 탄 차인 만큼 이제 수명이 다 돼간다고 해서 오일이 비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타도 되겠다. 그리고 미션 미미도, 엔진 미미도 교환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교환할 때는 이 누유 작업까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유 작업 다 공임이니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차는 지부당 가치는 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차했을 때 진동이 좀 타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연비입니다. 7.1. 꽤 준수한 연비, 뭐 제가 그동안에 탔던 롱바디 중에는 연비가 거의 최소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실버가 참 단아하고 좋더라고요. 참 가성비 좋은 그런 대형 세단입니다. 특히 롱바디. 대전시 중구 사정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0시 9분입니다. 중간에 이제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오느라 항상 사실 복귀하는 길이 발걸음이 조금 무겁거든요. 조금 피로감이 좀 몰릴 때라. 그래서 카메라를 좀 꺼내기 귀찮아서 대전 고객님 자택에서 대전으로 버스 환승해서 대전 종합터미널에서 서대구로
고속터미널 도착했고, 서대구 고속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다시 차고지로 도착을 해서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차는 사실 가성비가 조금 좋은 아주 깔끔한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몇몇 그런 부분은 이제 모든 LS460 중고차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았다. 그리고 고객님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맛있는 커피 사주시더라고요. 하면서 많은 의미 있는 대화를 했고, 또 역시 오늘도 뜻깊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고객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더욱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믿고 거래해주신 고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